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 고향을 오가는 사람들 10명 중 8명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설 당일에는 지난해보다 2만여 대 많은 86만 대가 고속도로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설 연휴 나흘 동안 경남 부산 지역 고속도로 이용 예상 차량은 하루 평균 66만 대. 지난해보다 6%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설 당일은 성묘 차량과 귀가 차량 등 모두 86만 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잡 예상 구간은 남해선 순천 방향의 경우 진례에서 북창원, 부산 방향은 군북에서 북창원 구간입니다. 중앙선 지선은 양산 분기점에서 대동 분기점 구간 양방향, 중부 내륙선은 현풍 분기점에서 창녕 구간입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도로 교통 정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습 정체 구간인 남해선 본선 산인 창원 분기점 구간보다 남해 일지선 창원 동마산 구간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설 전날과 당일 남해 일지선 동마산 나들목에서 서마산 나들목 구간에 임시 갓길 차선제 운영과 감속 차로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 27일 오전과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 사이에 눈비가 예보되어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이번 설 연휴 기간 꼼수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끼어들기, 갓길 운행, 지정차로 위반 등을 막기 위해 남해선 함안 휴게소 일원의 무인 비행선, 중앙선 대동분기점 일원에는 드론을 운영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암행 순찰자와 경찰 헬기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한과나 곶감 같은 전통 간식은 명절 선물용으로 그동안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 설에는 경기 침체에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주문량이 뚝 떨어지면서 전통 간식을 만들던 농촌 경제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찹쌀 반죽이 기름 안에서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조청을 바른 뒤 쌀가루를 입히고 천연 재료로 색을 내 멋까지 더하면 전통 간식 한과가 완성됩니다. 발효 찹쌀과 조청을 사용해 건강까지 생각한 한과는 명절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에는 명절 대목도 옛말이 됐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인지 아무래도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30-40%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대로면 전통 한과가 너무 위축되는 것 같아서.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인 곶감도 마찬가지. 예전 같으면 벌써 다 팔려나갔을 선물 세트들이 벽 한켠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꽃감이 들어가지고 다 팔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 빈 상자를 일부 이제 재놨는 겁니다. 관공서나 그다음에 뭐 국영기업체, 그다음에 큰 사회단체는 전혀 선물을 안 합니다. 이런 전통 간식들은 대부분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지는데요. 판매가 급감하면서 농촌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부 곶감 농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감나무를 모두 베어내기도 했습니다. 과자 등에 밀려 명절 때나 맛보는 별미로 근근히 이어져 오던 전통 간식들도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 도입에 명맥이 끊길 위기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소액주주 290명이 STX조선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총 4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들이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STX조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STX조선과 강 전 회장, 회계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박 전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부의장은 지난해 후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시 손태환 의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동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암은 아닙니다.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암의 형태나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부산의 한 병원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도입해 환자 맞춤형 암 치료에 나섰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수술과 뒤따르는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나도 이런 병이 왔구나, 이제 나도 다 살았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뒤에 암 치료를 하는 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충격을 받았죠. 어떤 치료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치료 속도와 환자의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부산의 한 병원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해 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치료 시기, 항암제 선택 등에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구글의 알파고에 앞서 IBM이 개발한 와스는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 기록을 포함해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유방암 2기 환자의 CT와 MRI 등 의료 정보와 수술 기록 등을 입력했더니 항암 치료는 4개월에서 6개월, 항호르몬 치료는 5년, 추가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의료진이 내립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적의 치료법을 다시 한번 의료진에 의해서 재검토돼서 환자에게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환자 개인에 맞춰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밀의료 시장은 오는 2025년에는 약 13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진주시가 114억 원을 들여 공영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립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활용조차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90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터가 텅 비었습니다. 진출입로는 막혀 있고 코앞에 주차장을 두고도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114억 원을 들여 건립한 공영 주차장이지만 5개월 넘게 개장조차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입니다. 7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후문입니다. 이곳에서 약 6, 7m 떨어진 거리에 공영 주차장 진출입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진출입로가 너무 가까워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분진과 소음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도 좁은데 거기서 어떤 교차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은 진출입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국토부 확정고시에 따라 주차장 한쪽 면인 대로변으로는 안전상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반대편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 조성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진출입로 조성이 어렵습니다. 접근에 좀 방해 안 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자기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진주시는 안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주민들은 진출입로 변경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졌다곤 하지만 출근길 공기는 차갑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에서 10도 안팎에서 출발을 했고요. 낮 기온은 8, 9도 선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론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요. 단 눈비 소식이 잦아 도로 상황이 좋지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를 수시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은 가운데 하늘빛 깨끗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김해 영하 3도, 창녕과 의령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거제와 김해 9도, 창원 8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진주가 영하 9도, 거창은 영하 11도로 출발해 남해와 사천 8도, 산청 9도, 함양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성농조선해양이 최근 그리스에서 발주된 15만 7천 톤급 탱커 리스보아호의 선박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남중소기업청이 지역 경제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찬 세미나를 통합한 경남중소기업 희망포럼을 발족했습니다. 경남은행이 올해 경영 전략으로 지역 기반과 내실 경영을 주요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남지역본부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과 수산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거창군 남상면 5개 마을 회원 14만 원, 가곡 경로당 회원, 고척 경로당 회원, 고척마을 회원 여러분께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교동 경로당 회원, 내춘 경로당 회원, 남진 경로당 회원, 남진마을 회원 여러분께서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남삼 경로당, 대현 경로당 회원, 대현마을 주민 여러분, 대현마을 부녀회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동령 경로당과 무촌 경로당 회원 여러분, 상매 경로당, 상매마을 회원 여러분께서 각각 1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진목 경로당, 진목마을 주민 여러분, 청림 경로당 회원, 남불 경로당 양기석 회장과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공직감찰 민간 암행어사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현장 감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민간 암행어사 지원자 134명 가운데 행정 경험이 풍부하면서 청렴성을 가진 26명을 시군별로 선발했습니다. 민간 암행어사 제도로 경상남도는 지난해 589건의 제보를 받아 중징계 3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